시장이 확실히 바뀐 거죠. 예전에는 이 성장만 보고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이 기업이 좀 안정적으로 실적을 꼬박꼬박 낼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시장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남들보다 빠른 정보가 곧 투자의 플러스가 되죠. 비상을 꿈꾸는 비상장 주식을 알아보는 시간, 비상장 주식 플러스. 리서치 RM의 이동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이동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국내 좀 뭐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 글로벌리 IPO, 네. 글로벌리 비상장 주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상장을 하면 어떨까 하는 바로 그 회사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죠. 우리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바로 독일의 포르쉐. 네. 포르쉐가 왜 상장을 합니까? 또 갑자기 잘 먹고 잘 있었잖아요, 비상장으로. 네. 포르쉐 IPO가 이제 국내 이슈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전 세계가 지켜볼 정도로 시가총액이 매우 크더라고요. 82조에서 116조 정도 되는데 예. 이게 99년도 이후에 이제 유럽에서 상장하는 규모가 가장 큰 IPO입니다. 예. 그 29일 날 상장이 되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꼭 동반적으로 상장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포르쉐여서가 아니고 국내에서도 이 시가총액 큰 이른바 이제 대여라고 하는 종목들이 상장되면 예. 이런 업종에 속해 있는 이른바 이제 관련주, 테마주로 엮이면서 이 증시에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포르쉐가 하여간 그 돈 땡겨서 전기차 한다 뭐 그런 목적이래요. 네. 근데 110조 정도면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나라 시총 2위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한 뭐 100조, 110조 하니까 딱 맞습니다. 그만한 사이즈가 이제 시장에 뭐 글로벌리죠.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우리 이동현 대표의 이야기는 그러면 연관 테마가 형성된다. 포르쉐 상장 테마 뭐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이 포르쉐 상장 때문에 급등한 관련주들을 보면 대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일 거예요. 이제 과거에 포르쉐랑 계약을 체결했던 회사나 이 포르쉐가 상장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오면은 관련된 부품 회사들도 뭐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장 이슈가 나왔을 때 코리아 FT, 3기, 세아 메카닉스 뭐 이런 회사들이 주가 좀 오르기도 했어요. 과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보시면 이때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였고요. 크래프톤이란 게임주가 상장할 때도 이 게임 회사에 투자한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았었어요. 쿠팡도 미국에 상장을 할 때 포장 전문 업체가 급등하는 현상이 있었기도 했죠. 이 논리적으로 이제 맞는 말인가 하면 이게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이 상장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부품만 공급하는 회사가 급등하면 이 뭐 대부분이 뭐 전혀 계약 관계가 없죠. 테마죠. 관련이 없는 기업들도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포르쉐가 상장한다면 이제 관련해서 급등했던 종목들이 뭐 대부분 급락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증시에서는 모모 관련 상장주 뭐 이렇게 상장 관련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장은 할지는 몰라도 대부분이 이제 장후에 이제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 시 성과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조심해야 포르쉐를 됩니다. 사는 건 어때요? 공모해서. 사실 그게 사실 합리적이죠. 이 포르쉐가 상장하는 이유도 사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경우라면 포르쉐를 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이 또 하나 추가적으로 아이디어가 있다면 상장 기대감이 있는 비상장주, 예를 들어서 포르쉐에 상장을 하면, 예를 들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켓컬리가 상장한다. 그러면 상장한다는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비상장 시장에서 좀 급등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아시스 마켓을 산다. 그런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거나 산업이 성장하는 회사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르쉐 상장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국내도 지금 오히려 막 한때는 공모주 투자 막 이런 게 큰 이슈였었는데
뭐 썸네일 같은 거 좀 공모주 투자하지 마라 뭐 이렇게 완전히 지금 바뀌고 이러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좀 IPO 이슈 종목 좀 볼까요? 뭐 뉴스 볼까요? 알파바이오? 알피바이오. 알피바이오. 네. 예, 예. 이제 최근에 이제 공모주 시장이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알피바이오라는 이제 신규 상장 예정 기업이 청약을 진행했는데 경쟁률이 1,500대 1 정도가 나왔어요. 이건 완전히 분위기가 좀 네, 굉장히 잘 나왔죠. 굉장히 잘 나온 건데요. 이 상반기 매출액이 680억에 영업이익 67억이었는데 이게 전년 대비 일단 실적은 좋았고요. 네. 연환산하면은 매출액이 1,400억에 영업이익 130억. 근데 예상 시가총액은 780억에서 1,000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지금 싸다라는 거예요. 알피바이오. 네. 예. 같은 기간에 청약을 진행한 이 WPCP라는 전기차 예. 배터리 업체가 있는데 네, 이건 이게 뭐 유명했었죠. 네, 예. 이제 분리막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청약률이 경쟁률이 고작 7대 1에 불과했습니다. 예. 전기차 배터리 쪽이 최근에 인기가 너무 높았는데 최근에 되게 핫했었죠. 예. 근데 이 회사를 보면 2022년도 예상 순이익이 360억인데 시가총액은 2.7조에서 3.4조입니다. 시장이 확실히 바뀐 거죠. 예전에는 이 성장만 보고 투자를 네, 했다면 네. 이제는 확실하게 이 기업이 좀 안정적으로 실적을 꼬박꼬박 낼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시장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알피바이오는 이 미국과 대웅제약이 합작해서 설립한 회사고요. 예. 알약으로 쓰이는 연질 캡슐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알약 먹을 때 예. 그거를 생산하는 업체고 국내에선 점유율이 1위입니다. 이번 IPO로 인해서 이 설비를 증설하고 고부가 아이템을 좀 개발한다는 전략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금리가 오르고 돈이 귀해지면서 예. 안정적으로 돈 잘 버는 회사가 확실히 시장에서 더 부각되는 느낌입니다. 이게 이 회사가 이게 바이오긴 한데 신약 개발 유형의 바이오가 아니네요. 아닙니다. 예. 꾸준히 실적을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체고요. 이 최근에 알피바이오 흥행은 이 바이오를 달고 나온 기업들이 최근에 IPO 시장에서 굉장히 부진했는데 예. 그나마 좀 선방했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비상장 쪽에서도 성장 테마는 맥을 못 추고 네. 오히려 이렇게 따박따박 네. 이런 성장이 쪽이다. 나오지만 실적이 부진한 회사들은 시장에서 어쨌든 좀 소외를 받는 상황이고요. 실적이 꾸준히 따박따박 나오는데 밸류에이션이 좀 싸게 상장되는 업체들에 대해선 확실히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네요. 이 비상장도 네. 상장 주식 트렌드를 네. 따라가고 있고 K뱅크 어떻게 됐나요? K뱅크도 네, 심사 승인이 이루어졌던 소식이 그래요? 예. 있습니다. 예. 올해 내에 상장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심사 승인 같은 경우는 이뤄진 상황이고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이쪽도 전략을 네, 맞습니다. 경영진의 목표가 한 7조 정도의 상장을 하는 거였는데 투자자는 한 4조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예. 실적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다양한 금융 상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실 고객 이 예탁금을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예. 지금 뭐 K뱅크는 어쨌든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갈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이즈를 키워놔야 그걸 보고 그렇죠. 네, 예, 자산 가치를 좀 보고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비상장 주식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비상장 주식 역시도 지금 거의 상장 주식과 비슷한 트렌드. 뭐 실적뿐만 아니라 사업 모델도 완전히 보는 시선이 이제 그렇죠. 예, 엉성하면은 이 BM이 안 가지네요. 예. 기존에는 이제 뭐 성장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트래픽이나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만 계속 밸류에이션을 예. 받았다고 하면 예. 이제는 이제 정말 이 회사가 숫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투자자들이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좋을 때 생각나요. 좋을 때는 회원 숫자 가지고도 막 네, 그렇게도 몇 밸류에이션을 천억씩을 막 해주고요. 프리미엄 줬었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증권 플러스 비상장과 함께하는 비상장 주식 플러스였습니다. 리서치 RM 이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